98페이지 그 3번 보겠습니다. 양도미 취득시기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건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았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유기간.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가 뭐라고 나오냐면 대금청산일이라고 되어 있죠. 대금청산일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잖아요. 둘이 개인끼리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언제가 양도리다? 대금청산일.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럼 이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계약상 쓰겠죠. 얘들도요. 그죠? 이날이 계약서 잔금 날짜 됐을 때 이날 돈을 보통 주죠. 그럼 둘이 일치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죠. 27일 날 돈을 줬다.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27일 그 뜻입니다. 23일 날 주면 언제다? 이날이 똑같이 무조건 얘는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입니다. 근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시기에 나오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개인간 거래했다 쳐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계약서상 취득세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죠. 개인간 거래. 근데 국수, 공판, 장 이렇게 나오면 실제 잔금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양도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무조건 뭘로?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 뜻입니다. 중간에 등기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죠? 등기가 나왔다. 이날 등기 쳤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등기신 날. 그죠? 24일 등기하면 실제 잔금은 26일이고 23일이고 이렇게 되면요. 23일. 그러니까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둘 중 빠른 날로 가시면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둘 중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럼 여기 양도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매매를 10억 했는데 그죠? 얘가 양도세 때문에 안 판다고 해서 을이 대신 양도세금을 내주는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양도세 1억을 을이 내주기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그죠? 이럴 수 있죠. 이때 그러면 얘가 10억을 25일 날 주고 1억을 26일 날 받았다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양도일이 언제다? 대금청산일이 언제다? 25일이다. 25일. 그죠? 얘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매매대금이 아니잖아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대금청산일 판단실은 양수자가 대신 내주기로 한 요 세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양도면 취득시 문제는요. 시험에 그동안 나온 걸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문제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지문 5개 나오면 1번 해놓고 원칙금 대금청산일 2번 해놓고 대금청산 전에 등기치면 등기신날 이렇게 나와요. 3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신날 뭐 이런 식의 지문이 막 5개 중에 막 그런 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왔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 나오면. 근데 얘는 재작 25회 때 나왔죠. 시험에 25회 때. 그죠? 자, 그럼 보시면 교재 잠깐 보면 98페이지 3번에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원칙 대금청산일 그럽니다. 그죠? 그 밑에 참고해 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와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양도세 및 부가세액은 대금청산일 판단 시 뭐한다? 제외에 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걔는 뺀다. 이런 얘기고요. 예배에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에 등기하면 뭐한다? 등기신날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은 얘하고 오른쪽 9번에 2번 수용은 둘 다 뭐가 있다? 중 빠른 날이 나온다. 중 빠른 날. 그죠? 이게 중요하다 했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그죠? 근데 이거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이 재작년 시험에 나왔죠? 수용이 정답이었거든요. 틀린 걸 골라 해서 수용해놓고 뭐라고 나왔다고요? 사업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왔어요. 무조건 틀린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 3개 중에서 빠른 날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장기할부도 마찬가지고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 3번에 자기건설 건축물, 자가건설 건축물. 여러분 직접 지었다는 얘기죠? 허가받고 지었어. 그럼 다 공사 끝나고 나면 뭘 받아요? 준공검사 받죠?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죠. 그런데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잖아. 그죠?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죠. 하지만 뭐를 한다? 사용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언제다? 사실상 사용. 항상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 그러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상속 증여는 아는 얘기죠. 상속은 항상 언제고? 돌아가신 날이고. 근데 증여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다르다겠죠? 네, 취득세가 달라요. 취득세는 언제라 했어요? 계약일 그런다 했고 양도세는요. 증여 받은 날 그런다. 증여 받은 날. 두 군데 나오니까 잘 구분하시면 증여 받은 날. 이거 헷갈리면 어떡하라 했어요? 입수세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하라 했죠? 취득세 짧죠? 그럼 양도세 길잖아. 취득세는 짧고 양도세 길어요. 긴 건 짧은 건 짧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라 했죠? 그 다음에 미완성, 미확정 자산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는데 잔금 다 줬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얘가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잔금은 줬는데. 그럼 대금 청산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목적물이 완성, 즉 공사 준공인가 떨어진 날로 간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 얘기죠. 환질은, 환지 처분은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도 나오는 거니까 뭐 다른 얘기들이고, 그죠? 그냥 뭐 이런 얘기죠. 환지는 뭐 했던 거죠. 얘가 1999년에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갑이, 얘가 사업을 시행했어요. 2010년도에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공사 끝났습니다. 그럼 뭘 해준다? 환지 처분해준다 했죠? 환지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환지 처분. 그럼 지목이 뭘로 바뀐다? 환지 처분 바뀌면 지목이 뭘로 바뀌어? 대. 그죠? 대지 그러면 안 돼. 배운 사람들은 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지는 지목이 아니죠. 뭐가 지목이요? 얘가 지목이야. 그죠? 대지가 뭔지 알죠? 이게 뭐 공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디 뭐 학계론도 나오죠. 학계론도 대지 나오잖아. 머리 아파 이거. 아이고. 돼지. 돼지 아니고 돼지. 갑자기 돼지밥 먹고 싶네. 돼지밥 맛있죠? 돼지밥 몰라? 아이스크림 몰라? 돼지밥? 안 먹어봤어? 맛이 없다고요? 그게 맛있잖아. 달짝지근하니 그게 맛있는 거지. 단 거 싫어해? 나이가 덜 먹었구만. 청춘이요. 그죠? 신 거 좋아하고 다 청춘인 거지. 그죠? 단 거 좋아하면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크림 잘 안 먹거든요. 1년에 한 개 먹나? 한 개나 두 개 먹나? 그런데 그 돼지밥은 가끔 먹죠. 그 먹으면. 크림 말고. 옛날에 쭈쭈바 같은 거 많이. 쭈쭈바. 아시죠? 쭈쭈바. 스크류바 알아? 스크류바? 이상하게 꼬였네. 네, 스크류바. 꼭 꼬였네. 달콤, 뭐 살콤달콤해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이걸 파는 거죠? 그러면 얘가 취득일이 언제냐는 얘기인데, 일단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이 개인은 누구 거예요? 응? 갑 거잖아요. 갸 거가 아니라 갑 거. 자 거가 아니라 개 거 그러지 말고, 이 갑. 갑 거죠. 소유권 변동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걸 팔았지만 이 토지 취득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날이라는 얘기죠. 왜? 소유권 변동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을 그런다는 얘기죠. 나온 김에 그러면 환지 받을 때 뭘 받을 수 있다? 증환지나 감환지도 받을 수 있죠. 증환지는 환지를 늘려받는 거고 얘는 덜 받는 거죠. 얘를 늘려받았다는 얘기는요. 늘려받은 만큼 새로 취득하는 거고 덜 받은 건 덜 받은 만큼 파는 거죠. 얘는 취득한 거고 얘는 양도한 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증환지 받은 만큼 요때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면서 받는 거야? 환지 처분하면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청산금 문제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죠? 증감된 토지. 그럼 얘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증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러면 되고 그냥 환지 그러면 환지선 그러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 환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번 점유 시효 취득은 양도세는 언제고? 점유 개시일이고 취득세는요. 시효 완성일 그런다 했죠. 취득세를 점유 개시일 그러면 안 된다겠죠? 점유를 시작했는데 20년 후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시작하자마자 일단 세금 먼저 내고 시작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겠죠. 그러니까 항상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이고 취득세는요. 시효가 완성이 돼 20년. 그날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두 개는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 헷갈린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어서 욕먹어요. 8번 취득시 의제는 뭐 의제. 이날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토건부기하고 주식으로 나눕니다. 토건부기 4개는 언제다?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 취득한 거로 보고 주식 85년 정식 없네. 그죠? 주식 돈 출자 지분은 1년 늦죠.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 취득 안 했지만 그날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983년에 토지를 샀대.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83년 1월에 토지를 샀대. 그럼 취득시 언제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85년 1월 1일 그래야 돼. 85년 1월 1일 그 얘기예요. 그럼 기타, 그죠? 자, 지금 얘기가 막 수업 듣다 보니까 대답은 해야 돼. 대답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기죽죠. 그래서 여러분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경매를 받으면 민법상 소유권 취득 언제 한다? 민법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 언제? 그 대금 완납일, 그죠?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양도세는 언제 양도한 걸로 볼까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요? 대금 완납일, 대금 완납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기시같이 맞추고, 양도세 물으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도 수업하는데, 자, 똑같이 물어봤어요. 자, 경매, 민법 언제,
큰 소리로 막 대금 완납이래라는 거. 그 양도세는 언제니까 갑자기 점점점 조용하죠. 이날 중에 경매도 뭐예요? 대금 완납이래요. 똑같아요. 양도세. 거기 9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경락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언제나 경락 대금을 완납한 날. 이렇게 돼 있죠. 4번 매매 원인 무효로 토는 아까 했죠. 우리 매매 원인 무효로 환원되면 양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 팔면 언제나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얘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빈출지문 정리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온 거 보면. 1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식이다. 땡 틀렸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뭐 이런 겁니다. 문제죠. 2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을 언제겠다?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 맞죠? 3번 경매를 취득하면 대금 완납한 날을 뭘로 본다? 양도일로 본다. 자, 보시고. 4번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그죠? 그게 맞는 거. 청산한 날. 5번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대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아니죠. 완성이 안 됐어. 그럼 뭐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죠. 6번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했대. 그럼 뭐예요? 증가했다는 얘기는 증환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7번 장기할부 주권은 등기신 날, 인도일 상식일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그죠? 8번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 등기신 날이죠. 대금 청산 분명하지 않다. 등기신 날. 9번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보는 얘기죠. 10번 수용되면 수용 언제라 했어요? 거기 사업인정 고시일 아니고 중 빠른 날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대금 청산일, 등기친 날,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그래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중 빠른 날 안 나오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왔으니 틀린 거죠. 25회 때 재작년 시험에 정답이 이거 있다 했죠. 10번. 그죠? 틀린 걸 고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11번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 이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날을 양도 시기로 본다. 이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언제는 취득이고 언제는 양도이고 언제는 양도면 취득시로 헷갈린다는 거. 이건 헷갈릴 필요가 없어. 왜? 신경 끄라는 거. 이거 신경 쓸 거 없어.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만약 혹시 나오면. 왜?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를 취득이라고 해요. 언제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이건 절대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민감하게 거기서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양도, 어떤 데는 취득이 막 그러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이건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맞고 틀린 건 절대 안 해. 뭘 몰라 틀린 거야. 경매 받으면 얘가 언제 양도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매 받으면 언제를 양도를 보냐고. 언제 그게 뭐예요? 대금 만나면 이걸 몰라 틀린 거지 뒤에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민감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는 양도 및 취득, 같은 날 왜 양도일도 취득일도 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관계 없으니까. 그죠? 관심 갖지 마시고. 그죠?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는 이제 다 지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작년에 2개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과표 계산 구조부터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기본이 뭐예요? 그 과표 계산 구조 순서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얘는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 뭐라 했어요? 파는 금액에서 뭘 빼주라고요? 네, 경비 빼주고 그리고 다 내는 게 아니라 남으면 양도 차익. 그죠? 세금 내요. 그리고 여기서 뭘 빼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한다 해서 공제해주고. 그리고 뭐만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죠? 기본 공제. 그럼 과표. 이런 거. 순서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과세 표준 이렇게 됐습니다. 과세 표준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실거래가 방식이고요. 이때 필요 경비는 뭐가 필요 경비다? 취득 가액. 그리고 뭐 자본적 지출 그러죠?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럽니다. 자, 일단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이거 기본적인 거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면 양도소득금액이다.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면 양도소득금액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틀렸죠. 여기서 빼는 게 여기서 빼죠.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면 또 맞았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뭐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마지막 꽂히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계산 시 마지막은 예고, 과표 계산 시 마지막은 기본공제. 지금 문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겠죠. 다음 중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과표를 감소시키는 항목이 뭐예요? 필요경비 장기 기본공제죠. 그래서 그거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문제. 이렇게도 나왔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뭔 얘기요? 그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양도차익에서 장기와 기본공제 한 금액 이거잖아요. 여기서 뭘 갔나?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맞잖아. 그죠? 뭐 그런 얘기예요. 과표를 물어보는 게 늘어지게 물어보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결국은 걔네들은 이 순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그 순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실거래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양도가에 실거래가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 얘를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얘도 뭘로 가야 돼? 기준시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실거래가는 항상 뭘 해야 되나? 입증을 해야 되면 입증. 그럼 실거래가 입증은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입증이. 계약서죠. 계약서. 근데 실거래 계약서가 없죠. 왜?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산 거야. 없죠. 이런 경우 어떡하냐 그런 얘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거 했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 이게 뭔 얘기예요? 없으면 얘네들을 뭘로 보겠다? 취득가액으로 실거래가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있다 했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로 간다? 매감한기, 매매사례 감정 환산가액 기준시가고 양도가액은 매감기 그런 데 있잖아요.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그죠? 순서 바뀌면 안 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자주 나와요. 요즘에 최근에. 근데 이게요. 나오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딱 물어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순서 아니면 뭐 환산가액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있고 양도가액은 환산 없다. 이거 맨날 물어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도 얘가 정답이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뭐라고 나왔어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뀌었죠. 얘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그죠? 그 순서 바뀌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나오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 환산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추계조사 결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감환기인데 그걸 그대로 읽으면 매환감기예요. 그럼 언뜻 보면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매감환기로 갔는데 얘가 매환감기 이렇게 나오면 그다 하다 보면 거기서 그게 갔거든. 그죠?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환기요. 매감환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 꼭 기억하시고 환산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는 물어볼 게 없어요. 이건 나오면 좋은 거죠. 사실은 나오면 뭐 금방 맞출 수 있으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거나 실거래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추계조사 결정을 요 순서에 가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죠? 이게 이제 경비죠? 취득가액하고 뭐하고?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가 뭐예요? 경비 항목이라겠죠? 자, 이 필요경비 얘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필요경비 항목은 되게 많다겠죠? 양이.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이거라도 기억하라 했죠?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해가지고 여기 쭉 돼 있다. 이건 뭐라겠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가 잘못해서 발생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 첫 번째 뭐라 했어? 취득 관련 조세. 뭐가 있어요? 취득 관련 조세 뭐 있어?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말하는 거. 취득록세, 취득록세.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취득록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정비로 빼줍니다. 근데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상속받았어요. 세금 뭐네요? 상속세. 끝. 이거만 내면 되죠?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세.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상속을 하면 취득세 내시고 또 뭐도 내고 상속세도 내고 두 개 낸다니까.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 아니고요. 취득세도 내고 두 개 내야죠. 두 개.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세금을 냈다고 쳐봐요. 자, 얘 1억 내고
얘 1000만원 냈다 쳐봐. 자, 그러면 나중에 양도할 때 요 상속세 낸 건 필요 경비로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자, 그러니까 상속을 인한 상속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OX.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상속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는 공제해준다는 거죠? 경비로 OX. 얘는 안 돼요. 그럼 얘는요? 얘는 돼요. 얘는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그러니까 상속을 세금 2개를 내면 얘는 공비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취득과 관계없어요. 얘가 취득 관련 조세인 거지 얘는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아닌 거지. 그죠? 취득세가 들어가요. 취득세. 그죠? 자,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는 당연히 경비에 빼는데 뭐는 안 된다 했어? 가산세 안 된다 했죠? 가산세. 왜? 이거 지가 잘못한 거니까 가산세 인정 안 되고. 그리고 세금 중에 뭐는 안 된다? 보유 관련 조세 안 되죠? 왜요? 얘는 거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시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취득 관련 어쩌고저쩌고 세금 해놓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돼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야.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취득록세는 들어가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아니죠. 이건 거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 얘는 포함되면 안 되지. 이자 있다 했죠? 이자? 무슨 이자?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 그죠? 따른 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요? 연체이자라고 했죠. 연체이자. 그죠? 자, 연체이자는 본인 잘못이가 안 되고 포함되는 이자도 있다 했죠? 걔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약정에서 그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면 걔는 포함이 된다. 근데 이거는 연체이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부당행위 이랬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 시험에 이게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사실은 얘들이 전부 다. 얘는 부당한 세금, 그죠? 세금 포탁 의도를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초과해서 신고하면 그 초과분은 경비를 인정 안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5번째 뭐 있어요? 수익적 지출. 자, 같은 지출인 자본적 지출은 들어간다겠죠? 그럼 얘는 뭐고요? 현상유지 비용이고, 저건 뭐라 그랬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다음에 가로치고 이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증가됨 이렇게 나왔어. 그럼 걔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경비에 인정되는데 요거는 현상유지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현상유지 비용. 이거 뭐라 했어요? 뭐 건물 페인트 칠한다든가 싱크대 교체한다 이런 거랬죠. 싱크대 교체, 장판 교체, 뭐 타일 교체, 뭐 벽지 교체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한다든가 그다음에 베란다 확장 공사 같은 거 하시면 걔는 인정이 된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 시험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수익적 지출은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냥 나와. 그러면 땡. 틀렸다. 그죠? 그다음에 양도 간접 비용 그래요. 직접 비용은 들어가는데 간접 비용 인정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중개 수수료 되겠어 안 되겠어? 들어가죠.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주식하면 증권거래세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광고비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접대비 이런 거 안 되고, 간접비용 안 되고. 마지막 하나가 뭐 있다 했어요? 필요경비로 뭐한 금액? 산입된 금액이라 나오면 얘는 아니에요. 산입된 금액. 얘는 포함해. 이게 나왔잖아요. 산입된. 그럼 뭐야? 이미 포함이 돼서, 다른 데서 공제 받았으니까, 여기서 공제, 이중공제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거 뭐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필요 경비를 산입된 금액을 갖고 뭐라고요? 제외한 금액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포함된다는. 얘는 포함이 되죠. 필요 산입된 금액은 포함이 안 돼. 그걸 제외한 금액은 포함이 된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필요 경비 항목인데 이 중에서 얼마? 300만 원은 이미 임대수 계산할 때 경비로 포함이 됐다.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산입됐으니까. 근데 이거 뺀 나머지 얼마? 700은 포함이 안 됐잖아. 그럼 얘는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또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읽어보면 된다 했잖아요. 그냥 읽지 말아야겠죠.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얘는 가산세 네가 잘못한 거고 보유는 거래에 관계없고 연체이자 네가 잘못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얘는 세금부터 의도 가졌으니까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읽으면 얘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언제 나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나왔던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럼 예를 들면 막 15회 때 막 이런 데 옛날에 막 10몇 년 전에 나온 거 있죠. 그 지문이 한 번 나오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다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는 지금 어디 보시면 되냐면 102페이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구분해가지고
실거래가 원칙인데 참고해보면 추계결정가액 적용 순서 나오죠?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그죠? 그 밑에 보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적용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있고 양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죠? 양도차익 계산에 거기 경비 나오는데 그거는 오른쪽 103페이지 참고에 지금 한 얘기 있죠?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써놓은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그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시간 됐고 뒤쪽 넘어가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는 뭐냐면요. 여기 있죠, 이거? 요거를 뭘로 한대요? 추계조사 결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매감한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얘는 뭐다? 요건 실거래가 방식할 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계로 가면 요 자본적 질과 양도비 대신에 뭘로 간다? 거기 나와 있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 취득가액에다가 여기 취득가액 추계조사할 금액에다가 요걸로 경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뭘 적용 않고 이거 적용하지 않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일단 기억해야 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질과 양도비 대신에 뭘로 간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간다.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이 공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이, 이게 죠 공제는 이게 보통 뭐냐면, 우리 교재에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 얘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토지 건물이 나옵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내, 그 번호. 그럼 얘는 기본이 3%예요. 무조건 필요경비 토지 건물 몇 프로? 3%. 그 시험에 나오면 이걸 내요. 실제도 이게 나왔고. 근데 이 3%가, 뭐의 3%냐? 얘가, 취득 당시, 뭐예요? 기준시가의 3%예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률 어떻게 구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로 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려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이거 구하려면 기준시가 항상 나와요. 문제.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취득 당시. 왜냐면 얘가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때 이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곱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취득가액에 추계했더니 2억 원이래요. 그죠? 근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하는 거죠. 근데 기준시가가 1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니까 여기다가 얼마? 3% 곱해서 얼마? 300만 원. 이거 보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0을 뭘로 가겠다는 거야? 경비로 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일단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로 간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시험에 이제 얘가요.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라고요? 요걸 적용하면 뭘로 간다? 이거 대신 이걸로 간다가 여기까지 제요.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 예의가 있어요. 특례가 나요. 특례가. 뭐가 있냐면 추계조사할 때 우리 취득가액 매감 환기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얘가 있으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실무에서는요. 거의 뭘로 가냐면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실무는 이걸로 가요. 왜요? 매매 사례 가격이 없죠. 못 찾아. 있긴 있겠지. 찾을 수가 없어. 왜? 내 것도 모르는데 내가 취득할 당시 전후 3개월 안에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가 있으면 걔 사례를 계약서를 실거래 계약서 가져오면 네 거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내 것도 없는데 남의 걸 어떻게 찾아와요? 그리고 감정평가도 거의 안 받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 때 감정평가 받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두 개가 없어. 그럼 뭘로 가? 환산으로 가요. 환산. 환산가액으로. 이 환산가액은 예를 들면 양도가액은 10억이 있어. 실거래가로. 근데 취득상은 이게 없어. 그럼 이걸로 가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가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시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5만 원이고 얘가 3만 원이면 5분의 3 그러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6억. 이걸 뭐라 그래? 환산 취득가액 그래요.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이 환산인데 그러면요. 취득가액은 거의 이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가 있어요. 환산가액은 뭐가 있다? 특례가 있어. 이게 뭐다? 얘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있죠. 요 추계조사 결정한 이 금액하고 필요경비 두 개 합한 금액 이거 하고 그다음 뭐 자본적 실과 양도비 두 개 합한 금액 있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 뭐 큰 근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언제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만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문제 합한 금액하고 뭐하고 자본적 지수가 양도비 합한 금액 중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죠. 왜? 둘 중 큰 거를 공제해 주는 얘기다. 그죠?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사례를 주고 양도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그냥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그래도 못 구하는데 거기다 뭐라고요? 최소화라고 나왔어. 그럼 뭔 얘기야? 요거 적용하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둘 중 비교해서 뭘 빼줘라? 큰 걸 빼주라는 얘기지. 그게 계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는 거지. 못 푼다는 거지. 그것도 대놓고 얘들이요. 여기다 환산가액 그렇게 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고 기여 해놓고 뭐라고요? 얘는 실거래가 취득 당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대. 그럼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일단 이 말은 뭔 얘기야? 추계조사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 니은에 매매 사례와 감정가액 확인은 없대. 그죠? 그 디귿의 기준시가는 1억이래 해놨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요. 실거래가 확인 안 된다. 그럼 추계조사 결정 니은의 매매 사례의 감정이 없대. 그리고 디귿의 기준시가가 1억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뭘 가라는 거야? 환산 가라는 거야. 환산. 매가 한기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환산가액. 이러면 이 말 듣고 뭘 봐야 돼? 아, 얘는 환산가액 하라는 얘기구나. 그죠? 근데 얘가 뭐라고? 최소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뭐라는 거야? 아, 특례를 적용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 이 문제 풀려면 뭘 구해야 돼? 일단 환산가액 구하고. 그죠? 그 다음 뭐 또 구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구하고. 그리고 자본적 술 양도비에서 두 개를 합하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거고 얘하고 합해서 두 개 비교해서 큰 거를 빼가지고 양도책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가담길 한 얘기냐고. 이게 풀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문제를 풀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뭐라고? 숨도 안 쉬고 찍어야 돼. 무조건 찍어야 돼. 숨 한 번 쉬면 또 그 사이에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풀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숨도 쉬지 말고 문제 바짝바짝 찍어버리고 홀랑 넘어가야 돼요. 쓸데없이 풀라고 도전의식 가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무조건 세법 무조건 찍으라겠죠. 학계로는 막 찍으면 안 돼요. 학계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막 다 찍어대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그죠? 걔는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중에 한 반은 맞춰야 돼. 10개 나오면 5개는 맞춰야죠. 학계로는 계산 문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과목이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세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계산 문제 은근히 있거든요. 그죠? 근데 보면 나온 거 나옵니다. 나온 거. 얘를 나왔던 거 나와요. 예. 출제위원이 막 굉장히 그렇게 사명의식 투철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막 전에 나왔던 거 말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내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의신청도 골치 아프거든요. 맨날 자기도 막 불려가야 되고 짜증나는 거야. 귀찮은 거. 그러니까 옛날 나왔던 것 중에 살짝 바꾸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나왔던 건 이의신청이 없다는 거잖아. 원래 나왔던 거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고. 저 같아도 그렇게 되죠. 제가 보려고 제가 만약에 나왔는데 제가 할 일 없이 문제를 뭐대로 열심히 만들어요. 거기서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무슨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명의식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신 겹치지 않게. 그죠? 지문이 약간 바뀌게. 그죠? 그런 것만 삭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거지. 그리고 하자 안 생기게. 이렇게 내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그냥 돈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해줘요. 돈 받고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거기 들어갔네. 검토위원 그렇게 들어갔네. 검토위원 같은 거. 그죠? 시험지 내잖아요. 좀 있으면 7월인가 8월 내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이 와요. 합격생 중에서 상위 몇 프로, 중간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생에서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검토위원 들어오시냐고 물어봐요.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 그럼 2주 정도 있어야 들어가서 못 나와요. 대신 들어가면 2주 동안은 왜? 그 시험지 가서 확인해 주는 거야. 걔들이 문제 내면 풀어보는 거야. 문제 계속 내면 풀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제가 겹치는 게 없는지 문제가 난이도가 어떤지 그걸 갖다가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야. 그게 검토위원들이. 근데 그 돈 주는 거죠. 그냥은 안 줘. 돈 줘요. 일당 줘요. 일당 15만 원인가 하루에? 하루 10만 원인가 15만 원 줍니다. 그럼 2주 정도 들어가면 한 200에 300 정도 받고 나오는 거죠. 좋죠. 들어갈 수 있어. 얼른 들어가면 좋지. 왜? 이번 기회에 가서 휴양한다 생각하고 가족들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아무나 오진 않아요. 그죠? 선별해서 와. 그러니까 보통은 성적 좋은 사람은 일단 가요. 그러니까 추석했다든가. 발표는 안 하지만 걔들은 알잖아요. 최고 득점자. 근데 그 사람은 일단 영순위로 가. 연락. 혹시 들어오시냐고. 왜? 걔가 성적이 제일 좋잖아요. 그럼 그런 게 가는 거죠. 그럼 가는 거죠. 옛날에 지금 옛날에 19회 때 수학했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검토위원 들어갔어요. 수학에서 연락 왔겠지, 검토위원들. 다음 년도에 왔어요. 가야지. 왜?
뭐 놀면 뭐해? 가서 그냥 가서 2주만 있으면 돈이 뭐 2, 300 주는데 가야죠. 하여튼 내가 볼 때 거기가 제일 성공한 케이스야. 그죠? 그때가. 그 뒤로는 성적 발표 안 하거든요. 지금 수석학제 발표 안 하죠. 왜? 다 지네가 수석이래. 다 지네가 수석이래. 지네학원이 뭐 전국. 수석은 한 명인데 뭐 여기도 수석 저기도 수석 그래요. 골 때리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더니 1차 수석이래. 이제 1차 수석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말이 돼요? 1차 수석이 어디 있어? 수석은 누구야? 최종 합격자가 수석인 거지. 1차만 붙는데 수석했대. 말 됩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도 수석이라 봤더니 1차 수석이라고 써있어. 수석 골 때리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걔가 수석한 줄 알잖아. 어떻게 수석이 1차 수석이 있어요? 자격증 나와도 합격생이 수석, 2차 수석은 있어도 1차 수석은 없는 거지. 근데 막 1차 수석, 2차 수석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누가 사람들이 막 출판사들이 넣는 거야. 야, 이거 가지고 자꾸 활용하니까 조그만 출판사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향받으니까 하지 말아야 해가지고 이의신청했어요. 그래서 없애졌어요. 그 지금 안 해. 그게 그 뒤로 발표 안 하죠. 그지? 옛날에 그거 하면 살벌했어요. 막. 학원 출판사에서 막, 우리 출판사 요거 해가지고 우리 해서 여기서 수석하시면 막 합격 수석하면 100,000만 원 막 장학금 이런 거 막 주고 그랬어요. 학원에서도 막, 우리 학원에 수석 나오면 1,000만 원. 그때는 인원이 많을 때니까 막 그때 그랬어, 진짜로. 옛날에 수석하면 돈 좀 벌었어요. 왜? 막 여기서 돈 주고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학원에서 주고 막 출판사에서 주고 또 막 불려와서 막 잠깐 나 이렇게 공부했다 얘기하면 막 거기서 금일봉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괜찮았죠. 지금은 소용 없고. 근데 지금 여러분 수석하려고 공부하면 안 돼. 소용 없어.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수석하려고 공부하면 머리 지나지. 그럼 떨어져. 내가 보는 수석 합격하려고 공부하면 떨어져. 수석하려고 공부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떨어진다는 시험. 왜? 수석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다 외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민계공부 6과목을. 그럼 떨어지는 거야. 못 하잖아, 공부를. 그러니까 수석하려면 안 돼요. 몇 점 맞으려고? 65점. 60점 맞지만 60점은요, 진짜 불안해. 60점은 시험 보고는 한 달 내내 잠도 안 와. 막 악몽 꾸고 그래요. 막 밀려 쓴 것 같고, 막 하나 차이 떨어진 것 같고, 막 꿈에서 막 나타나서 내가 밀려 쓴 거 막 꿈꾸고 그래. 한 달간. 그럼 진짜 이건 악몽이. 이거 하면 안 돼. 60점은 신의 점수야. 이거 하면 안 돼. 65점 정도 이렇게 해봐. 65점.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 딸이 떨어진 사람은 막 그날만 우울하고요. 한 달 내내 술 먹고 놀아요. 근데 60점 합격했는데도 계속 불안해. 막 불면증이 있고 막 그래요. 한 달 내내. 그게 안 좋죠. 머리 빠지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 65점이 딱 좋아. 왜? 한 2개 정도 더 맞으면 안정감 있죠. 그죠? 혹시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에 필요경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추계조사 결정 시 적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 특례 나오죠, 특례.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방법 그래가지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하는 경우로서 1회 금액이 2회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회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1회 금액 2회 금액보다 적으면 2로 간다는 얘기 둘 중에 큰 거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언제만 적용한다고요? 환산가액 할 때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의 양도사의 계산특례에서 고가주택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 아는 얘기죠. 자,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뭘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야? 아, 9억 초과죠. 뭘로? 실거래가. 하나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했는 건데, 고가주택 얘 말고 어디 또 하나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고가주택이 2군데 나와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양도세 말고. 재산세? 고가주택은 국세에만 있어. 지방세는 없고. 지방세는 없다니까, 고가주택이. 재산세 고가주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지방세는 없다니까. 지방세는 고가주택이라면 안 쓴다니까. 고가주택은 어디만 쓴다고요? 국세만 쓴다니까, 국세만. 얘는 국세만 쓰고 얘는 지방세만 써요. 이건 달라요. 고급주택이라면 아시죠? 그럼 지방세 나오는 얘기고, 고가주택은 국세만 나온다니까. 양도세가 국세잖아요. 그 또 어디 있어? 하는 거 한 군데. 예? 종부세? 그쵸, 배운 게 딸랑 2개밖에 생각 안 나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나와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1주택은 비과세가 되는데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할 때 고가주택이 부동산 임대에서 나와요. 그때 기준시가 9억 초과인데 걔는 기준시가 9억 초과죠. 왜? 부동산 임대는 보유잖아요.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기준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집 하나 임대하면 걔가 기준시가로 9억이 초과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때 걔는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이고 여기는 양도세는 실거래가 9억 초과예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양도세하고 어디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나와요. 그리고 고급주택은 지방세만 나오는 거라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취등록세 재산세 나오고 얘는
국세. 지방세는 절대 고가주택 안 쓰고요. 국세 고급주택이라는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할 때 고급주택이었어요. 근데 그걸 팔면 고가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급주택 기준과 고가주택은 다르잖아요. 취득세는 고급주택 중과세가 됐는데 팔 때 양도세에서 8억에 팔았어. 그럼 걔는 고가주택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취득할 때는 고급주택이 아니었는데 팔 때 10억에 팔았어. 그럼 얘는 뭐야?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가는 거죠. 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고가주택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돼요. 그런데 형평성 자리 어디까지는? 9억까지는 해준다겠죠. 그래서 얘는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다겠죠. 자, 어떻게 된다죠? 10억에 팔면 얘는 무조건 고가주택. 그럼 여기서 경비가 6억이다 치면 양도차익 얼마 나와요? 4억이 나오죠. 이게 양도차익이죠? 근데 이걸 다 내는 거 아니라겠죠? 왜? 지금 방금 했죠? 10억 중에 얼마? 9억에 해당하는 만큼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전체 양도한 10억 중에 9억 초과는 1억만 세금을 낸다 그랬죠? 그럼 요거에 10분의 9는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세금을 내는 건 10분의 1만 낸다. 그래서 얘가 얼마?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요 4천이 뭐라고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10분의 1 곱하는 거 아니라 했죠? 20억에 팔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20분의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 그럼 세금을 내는 건 20억 중에 11억. 그럼 20분의 11을 곱해주겠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가 했어요? 이게 양도가액이죠. 그죠? 얘는요. 그 양도가액에서 뭘 뺀 거예요? 9억을 뺀 거죠. 왜 빼줘요? 9억까지 비과세 되니까 그게 있어. 그러니까 10억에 팔면 10분의 10-9에서 10분의 1이 나온 거죠. 20억이면 20분의 20-9에서 20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일반 양도차익의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장기보유 똑같아요. 일반 장기보유 구한 다음에 얘도 똑같이 10분의 1로 해주는 거죠. 왜요? 세금을 10분의 1만 내니까 공제도 얼마만 받아라? 10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제가 볼 때 고가주택은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얘는 풀어볼 여유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 왜? 이건 내용만 개념만 딱 이해하면 10초는 풀어요. 이런 문제는 나오면 풀어야 되는 거지. 계산 문제가 계속 뭐 작년에 겸용주택 나왔지만 겸용주택이 과거에 나왔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고 계속 다른 거 나왔거든요. 근데 낼 게 없으니까 작년에 또 나왔죠. 얘도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건 정리하는 게 좋지. 나오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12억에 양도했대요. 취득가의 필요 경비가 8억이래요. 양도차익 구하시오. 얼마예요? 그러니까 12억에서 8억 빼고 4 곱하기 얼마? 왜 이렇게 더하기 빼기도 오래 걸려? 그죠? 자, 여기서 계산 못하는 거죠. 12분의 3이야. 아, 이게 4분의 1면 11분의 1. 아,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약분이 안 돼. 이거 약분해죠. 약분 3, 3, 4. 4분의 1. 아, 여기 또 안 되네. 4분의 1. 그죠? 4분의 1이 뭐예요? 4억을 똑같이 4덩어리 나눠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개. 그런 거죠. 그럼 얼마야? 1억이네요. 1억. 그죠? 1억짜리 4개가 있어. 그 중에 한 개에 4분의 1. 그럼 1억. 답이 1억이죠. 이거 근데요. 만약 이 논리만 알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냥 문제 딱 있는데 12억 그럼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럼 경비가 8억이다. 그럼 차익이 4억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하면 돼? 12억에 팔았으니까 9 빼고 12분의 3. 그럼 4억에 12분의 3, 4분의 1. 그럼 얼마? 1억. 그럼 답이 나올 수 있죠. 이거 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혹시 나오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12분의 9는 비과세고 나머지가 과세가 되니까 12분의 3을 곱한다. 요것만 딱 알면 얘는 금방 나오죠. 그 시험 문제는 그리고 딱 떨어지게 낼 수밖에 없어요. 뭐 12분의 5 이렇게 안 내. 골치 아픈 건 안 내. 그냥 바로바로 떨어지게 내니까. 이거는 도전할 만한 하죠. 그러니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만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왜?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얼른 풀면 오히려 다른 문제 푸는 거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 대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거기 양도차익 계산 등의 참고에 박스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문 정리 한번 쭉 읽고 거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빈출 지문 정리 104페이지. 1번 양도세 계산 과정 순서는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가액, 차익, 소득금액, 그죠?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맞죠? 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맞죠? 4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미 이 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땡.
안 된다겠죠? 되고. 자, 105페이지 5번 메뉴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을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6번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뀌었죠? 틀렸죠? 바뀌었다. 그죠? 7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의 환산 감정가의 기준 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셔 선정가액을 취득가액 한다. 틀렸죠?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환기, 매감환기. 주의를 좀 환기시켜. 잘 감기가 아니라 환기. 네? 틀렸고. 8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산정한다. 그죠? 확인된다잖아. 그럼 당연히 뭐예요? 둘 다 실거래가. 왜?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뭐 이게 뭔 얘기예요? 뻔한 얘기를 쓴 거죠. 둘 다 실거래가 확인된대. 그럼 뭐예요? 당연히 실거래가로 가는 거죠. 9번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은 실지 거래가 아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X죠? 왜? 수익적 지출 안 된다 했잖아. 뭐가 들어가? 자본적 지출이 들어간다. 자본적 지출. 10번 양도 자산을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각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일단 뭐 다른 건 위에 거 어떤 분들 이거 읽을 때 위에 뭐 쟁송이 있고 어쩌고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 되고 여기처럼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그런 뭔다 포함이 된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제외한 금액 그랬으니까 인정된다가 맞죠. 그렇죠? 1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사 수수료는 실지거래가인 양도치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렇죠? 12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초과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고요. 13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의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에 거 뭐 감가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랬으니까 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14번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지급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3억짜리 아파트에서 1억 대출 받았어. 그 대출 이자를 1년 동안에 1,000만 원 냈어. 그럼 그 집 팔 때 그 대출 이자 받은 거 경비 빼줘? 말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럼 내가 웰컴 해가지고 27.9%짜리 받았어. 그죠? 이자를 한 달에 1년에 3,000만 원 냈어. 그것도 빼줘? 말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대출받는 이자 받는 거, 이자 낸 걸 갖다 경비를 빼달라.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기출문제 정답이었다니까? 다음 중 필요 경비에 관한 틀린 걸 골라내고 이걸 냈어요. 뭐라고요? 그게 정답이었어. 주택 취득대금 충당 대출금 이자에. 필요 경비 포함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15번. 취득 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양도소득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여러분 그 매각 차손이 뭐냐면 아시죠? 그 공법에 보면 주택법에 국민주택채권 나오죠. 그죠? 네가 1종도 있고 뭐가 있어? 2종 있죠. 1종, 2종 있어요. 근데 이 1종은 뭐예요? 등기나 그죠? 등록 같은 거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취득해 등기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자동차 등록할 때 뭐 해야 돼? 1종 채권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게 만기가 몇 년이에요? 안 배웠어? 바뀌었어요? 폐지됐어요? 지금 폐지됐어? 우리 때는 있었어요, 일종의. 이게 5년, 보통 5년이거든, 채권이. 그러니까 지금도 등록할 때 뭘 해야 돼요? 저 채권 사야 돼요. 그러면 일종 채권 샀는데, 근데 여러분 자동차 등록에 사거든, 등록할 때. 근데 안 가지고 있잖아. 왜요? 환매해버려, 환매. 팔아버리죠. 어디다가? 은행에다 팔아요. 왜? 이거 갖고 가면 만기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걸 갖고 오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10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 팔면 은행에서 8만 5천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럼 10만 원인데 왜 15,000원 왜 지대 가져가?
얘들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 얘들은. 그 기간 동안, 보유 기간 동안에 이자 명목으로 받는 거죠. 얘들은 이거 먹는 거야,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그럼 매각해서 뭐가 된 거예요? 차손이 생긴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실제 얼마였어? 10만 원에. 그러니까 전체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네가 손에 보고 팔았어도 차손 난 것도 경비를 인정해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비료 경비에 해당된다. 자,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뭐예요? 장기부요? 특별공제부터 가시면 되죠.